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 짐 못 사서 후회 중, 그 후에 너도 막대 먹은 영애 씨, 그 찰진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인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엄청 불안해했다. 우리 집의 가장 문제, 돈에 관련된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대다수의 가장들 아마 엄청난 부담을 지고 살아가겠죠. 되돌려보면 지난 1월 너가 나한테 한 어조로 이야기했거든. 집 사라고. 집 사라고. 가격 매력적이지 않나요? 40%씩 떨어지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좀 지나고 지금은 30% 하락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 끊고 나서 땡땡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라고 생각돼서 직접 임장도 다니고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결정을 못한 게 아쉽지 라고 자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도 너도 그러니까 다시 자책은 해야지. 3년 전 아마 2년 전이었지 싶어요.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아마 가장 고점일 때 그때 집을 살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집 증상 아니다. 말렸어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거래량은 보이지 않고 오른 가격만 보고 살려고 달라들었어요. 말렸어요. 그러니까 2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너가 저점은 잡아주지 못해도 절대 내가 손해볼 가격에 집을 사게 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 걱정을 줄인다. 오늘 새벽에는 거의 절망이었어. 이런 문자들 지인한테 이런 연락을 받는다든지 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여기 영상으로 답을 대신해보면 자책하지 마세요. 시장은 급등하지 않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틀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늘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아주 미세한 변동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손바닥 뒤지듯이 그렇게 바꾸지는 않아요. 돈 풀고 규제 풀고 별짓 다 했어요 지금. 시장 크게 급등하지 않죠.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요? 각 대장 동네, 대장 아파트 들추셔서 시장을 요동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 큰 무리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일부 아파트들 잘 나가는 곳들 반등했어요. 강남, 서초, 서울부터 시작해서 그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나갈 만한 힘은 없더라. 여기서 덧붙이면 시장은 현 상태에서 조금씩 침체의 길을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후회를 넣어두라고 하는 이유는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전세 관련해서 험난한 시기 있을 거다. 분명 금매는 또 나온다. 지난 1월에 잡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 가격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집 따서 급등 바라시는 거 아니죠? 음. 이 투기꾼이라면 제가 별로 상종은 하지 않아요. 편하게 살면서 자산이 덜 녹는 방식.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걸 왜 몰랐지? 이 제목을 달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한창 때 전세 가격이 8억까지 갔던 것이 4억 6천. 제가 이 차액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3.4억을 어떻게 돌려주지? 9.5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4.9억. 이 차액, 이 어떻게 돌려주지? 이것만 생각을 하죠. 이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레미안 장전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레미안 장전. 지금 8억 정도 가격하죠. 전세 가격이 8억까지 갔었어요. 매매 가격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전세 가격은 최근 전세 가격이 4억이에요. 자, 4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물론 인기 있는 아파트라서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지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연장 안 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 물량 잠깐만 한번 훑어보고 올까요? 전세 물량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3,000개입니다. 13,000개. 이거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지 비등비등하지만 매물은 충분히 많다. 전세 아니면 전세 요즘 싫어. 월세 물량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월세 물량도 많더라. 월세 물량도 많습니다. 그 월세 물량 감소폭도 최근은 좀 정체되고 있어요. 여전히 전세나 월세나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장에. 그래서 제가 이 4억을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더라. 8억.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주면 8억을 구해서 줘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 물론 8억.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보면은 전세금 막 7억, 8억 받아가지고 그거 통장 예금 막 넣어놨어요. 뭐 1.5%, 2% 이런 예금을 넣어놨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제정신 아니죠. 마탱이가 같죠.
야, 이거 갭 투자하면 8억 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는데, 그걸 그 싸구려 이자를 주는데 돈을 넣나? 물론 그렇게 돈 넣어둔 돈들 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뭐 여신, 수신 이런 것들 돌리고 해서 자본이 더 늘어나고 팽창되곤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자취해 두고 다시 이 8억을 몽땅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더라. 어느 계층은 무너질 수 있겠더라. 어느 계층이 무너지냐? 자기 자본인 층이 크지 않으면서 갭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둘 만한 그런 아파트들. 한창 때에 전세 가격 5억, 6억, 7억 갔던 그런 아파트층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올 때 SK뷰 한번 보실까요? 6억까지 갔던 전세가 3억 3천 이렇습니다. 이건 누가 다 채워 넣느냐? 과거 6억 대출금리나 지금 3억 대출금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슷해요. 아, 요거 봐라. 아파트 가격 속절없이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한 방만 더 떨어지면 사볼까? 월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전세가 무조건 다 잘 채워진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 제가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네, 요 가격대가 생각보다 무너지는 것들이 올 가을에 또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막 50%, 60% 폭락, 그런 폭락 아마 바라진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 시장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실 물량 정리되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지난주 꼭지와 견주어 봤을 때 그거보다 벌써 높아요. 이거 수요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삐쭉 올라가거든요. 매도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증가세가 주춤하던 것이 갑자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전세 물량 감소도 뭔가 좀 주춤합니다. 뭔가 주춤해요. 월세 물량 감소도 주춤해지고요. 자, 전체 임대 물량도 아마 요 근래에 들어서는 뭔가 조금 주춤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거래량 154건 어느 정도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2200건대 중반 그 정도의 거래량 흐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레미안장전 47평형 10% 정도 6월 달에도 비싼 아파트 거래, 대형 평형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6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대략 30%, 마린시티 디자인 대략 30%, CSI 디자인 30%. 이게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정 하락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전신만신 이렇게 30%의 하락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비싼 아파트들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35% 저층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8억 6,500 39평형이에요. 센텀 비싸동은 25% 정도, 샵센텀파크 2차 28% 정도, 요 정도가 부산의 지금 평균적인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용 예가 디오션 고점 대비 40%. 물론 저층이긴 합니다.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가격 30% 이상. 또 대형 평형은 25%, 대형 평형은 27%, 대형 평형은 대형 평형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5월, 4월만큼은 그렇게 강한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골든벨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35% 정도, LG 메트로시티 40평형대 가격 20% 정도 빠지고요. 명륜동 힐스테이트 30%, 30%, 25%, 보합권 28%, 28%. 뭐 가격 이거 다 안 써봐도 앞부분에 오늘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대충 안 써봐도 시장 분위기 요 가격대들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물건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직까지 금리 고점 아니다. 금리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내가 간만에 패드워치를 또 체크를 해보니까 금리 미국도 올릴 확률이 더 높아 보이던데, 영국이 생뚱맞게 빅스텝을 밟아버리던데, 우리 물가 포기하고 경기 부양에만 나선다, 쉽지 않은 길을 간다는 그런 방송들도 한 번씩 본 적이 있네요. 30%씩 빠지는 거 많이 보이죠? 네, 30%씩. 요 가격대 특히 많이 무너지는데, 요 가격대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많이 무너지고, 제가 뭐 무너지라고 저지를 퍼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오른다. 그것도 필요 없고 데이터의 변화하는 흐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서 흐름을 예측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것이고, 뭐 인형으로 있는 것은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확신에 빠져드는 순간 가장 그게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신에 어떤 것인지. 이건 뭔가요? 예, 이거 5억대가 다시 살짝 내려오기도 하고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이후에 또 달라지냐? 그럼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무슨 또 대단한 대책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또다시 한번 이 펌핑되어서 점핑되어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이 가운데 아까 전월세 깔끔하게 마무리 안 돼서 누군가는 또 금매를 쏟아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 가격대는 우리가 1월에 봤었던 혹은 작년 12월에 봤었던 그런 많은 하락률을 나타내는 물건들이 분명히 나올 여지가 있다. 그때 못 잡아서 너무나 후회된다. 라면 또 기회를 한 번 더 슬쩍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물론 또 많은 대출을 내가지고 이거 한 번만 지난번에 반등할 때 보니까 막 10% 막 그 이상 반등하는 것도 있어 보이고, 야 나도 한탕, 남들도 다 해먹는데 나도 한탕 해봐야지 하고 뛰어들었다가는 가격이 계속 밋밋하게 가면서 상당히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나 투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시고 실거주에 좀 안락한 생활, 그동안 지금 이사 몇 번 댕기고 하니까 정말 은기증 나더라. 그러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제 작은 바람입니다. 네. 네, 35% 정도, 30% 요런 아파트 4억, 3, 4억대. 물론 이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 4억, 5억 하는 아파트도 부담스럽습니다. 비쌉니다. 비싼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거 보니까 2.6% 이 정도 금리를 또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혜택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또 뭐 소득세 같은 거 낼 때 대출 금리 요런 내고 요런 부분들 또 혜택 보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약간 생각은 해 보시고, 무작정 또 이 뭐 패배주의 막 이런 데 젖어 가지고 무조건 안 돼, 아파트는 안 돼, 무조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 주거 공간의 80%, 사는 사람들 80%가 이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이 사는 운명에 맞닥뜨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적절한 기회가 올 수 있으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한테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월세를 사는 게 이득인지, 전세를 사는 것이 이득인지, 매수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30%씩 하락하는 거 여전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비싸게 사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괜찮은 물건에 잡을 여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30% 하락하는 계속 보입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건당 거래대금도 3억 8천 수준,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빙하기 해소되고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부분.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 3억 이하 아파트들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사시는 분들 있어요. 충분히 시간은 매수 대기자의 편. 지금 매수 우위 시장 맞죠? 네, 매수 우위 시장 맞습니다. 비싼 아파트 일부 요동치지만 그 흐름도 5월 보시면은 4월보다 못한 거래량. 아마 6월의 거래량도 고가의 아파트들 그 이전 달보다 결코 뭐 상황이 많이 나아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들 또 이렇게 분위기를 확 띄우면서 또 갈 듯 하지만 또 안 가면 사람 상당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22건 중에서 신고가는 2건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 뭐 고만고만한 지난달보다 조금 매매 거래 대비 전세 거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이 변동률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본격적으로 요 갭을 느끼는 시기 1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매 가격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흘러내리는 가격, 니는 와 너무 자산을 그렇게
그저 먹을라 카노. 아마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건들의 대다수는 자기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저 먹으려고 했던 사람. 자본주의는 참 냉정하더라고요. 그런 물건들이 주로 흘러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